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외 잡지에서 저스틴 비버가 다리 연장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축성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사지 연장술은 말 그대로 팔과 다리의 길이를 늘리는 수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빠의 성장 이야기 담당 의사 최영현입니다. 이 사지 연장술은 1905년도 이탈리아 의사에 의해서 처음 시도는 되었지만 당시에는 널리 시행되는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구소련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신 일리자로프 박사가 이 수술을 보다 정교한 장치를 개발하시면서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시골의 한 지역에서 전쟁 중에 골절된 뼈가 잘 붙지 않는 이 환자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골절이 목적이었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 뼈가 천천히 늘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이게 사지의 길이를 늘릴 수 있다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1980년대 이후에는 서구에서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선천적 기형이 있는 아이들, 이 사지 연장 분야에서 중요한 치료법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정밀한 교정이 가능해지고 환자분들의 이 불편함이 줄어들게 되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리자로프의 원리를 쉽게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길이를 늘리고자 하는 다리의 뼈를 일부러 골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두 뼈가 붙기 전에 조금 더 떨어뜨려 놓고 그래서 이 두 뼈 사이가 계속 차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1mm 정도씩 이 두 뼈의 간격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개월에 거쳐서 이제 뼈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것이죠.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종아리는 최대 5cm에서 7cm, 허벅지는 약 8cm에서 10cm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고정 장치가 이제 피부와 뼈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다 보니까 통증, 불편함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함께 하겠죠. 이 장치로 고정하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이 좀 있고요. 장기간 고정으로 인해서 이 관절이 좀 굳는 현상 그리고 그 이후에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 좀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이 성장판이 열려있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는 약 2세에서 아무리 늦어도 15세 이전, 여자아이와 같은 경우는 8세에서 아무리 늦어도 13세 이전에 치료를 해야 적절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장판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또래들보다 작거나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조기 검진을 꼭 하셔야 하고요. 정확한 성장 검사를 통해 최적의 성장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판이 이미 다친 경우에는 이 사지 연장술이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회복 기간이 길고 치료 비용도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일리자로프 수술과 성장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성장판이 열려있는 동안에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자녀의 키 성장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